강원도 강릉 땅에 김신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이 선비의 집안은 옛날에는 그 고장에서도 제법 잘 살던 집안이었다. 그러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하여 그 즈음에는 하루하루 낀 걱정이 끊이질 않았다. 그런 중에서도 그가 가장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 어느 날 모친이 무슨 문서 보따리를 한 뭉치 찾아가지고 아들에게 내주었다. 김신조가 펼쳐보니 그것은 전날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들의 문서, 즉 종문서였다. 종문서라는 것은 종이 된 사람들의 신분과 가족 관계 따위를 자세히 적어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다. 따라서 이것이 있는 한 그 종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자손까지도 주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충성을 바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명목상으로 서로 인연이 끊겨 다른 곳에서 다른 일로 성공하더라도 이 문서가 있는 이상 떳떳이 행세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김신조의 집안도 전에 잘 살았던 만큼 이러한 종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하나둘씩 내보내고 스스로 나가고 해서 이제는 늙은 할멈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김신조의 모친은 원래 착하고 인자한 성품이었다. 그래서 종문서를 진작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살림에 쪼들려 그럭저럭 지내왔던 것이다. 오늘 그 종문서를 꺼낸 김신조의 모친은 차마 못할 말처럼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전라도 나주 땅에서 농사를 크게 지으며 잘 산다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몰락하였어도 옛날에 부리던 종한테 구차한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그들도 앞으로 행세를 하려면 이 종문서를 제 손으로 없애야 되겠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슨 도움을 준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 이것을 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아라. 하지만 아예 이쪽에서는 무엇을 바라는 눈치는 보이지 말거라. 모친의 말대로 나주에 내려간 김신조는 옛날 종들의 도움으로 돈 1000냥을 부조받고 돌아왔다. 그들은 주인의 처지와 자신들의 체면을 아울러 생각하고 뜻밖의 많은 돈을 거두어 주었던 것이다. 김신조는 돈 포대를 실은 나귀를 끌고 충청도, 공주, 금강, 나루터에 다다랐다. 마침 날이 저물어 저쪽에 메어둔 배를 부르려 할 때였다. 무심코 강 위쪽을 바라보려니까 사람 그림자 셋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울음 섞인 아우성을 치면서 얽혔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는 다시 얽히고 하는 것이다. 해괴한 일도 다 있다. 김신조는 달빛을 빌려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사람들은 늙은 내외와 젊은 아낙네였다. 그런데 괴상하게도 그 중에 하나가 강물에 풍덩 들어가면 두 사람이 기겁을 하고 쫓아들어와 기슭에 끌어내고서는 또 다른 하나가 강에 뛰어들곤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번갈아 붙잡아내고 뿌리치며 뛰어들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얼싸안고 슬프게 울었다. 김신조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냉큼 뛰어가 뜯어말려 놓고 잠깐 참으시오. 대체 왜들 이러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중에 노인이 김신조의 물음에 대답을 했다. 내 외아들이 관가의 돈을 1000냥이나 축내어 갚지 못하고 붙잡혀 가서 내일까지 그 돈이 장만되지 않으면 큰 벌을 당하게 되었다오. 그래, 아들놈이 모진 매를 맞는 꼴을 볼 수 없어서 물에 빠져 죽으려 했더니 늙은 아내와 며느리가 저마다 대신 죽는다고 이렇게 법석을 피우지 않겠소. 말을 마친 노인은 또 어느 틈에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김신조는 얼른 그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내 말 좀 들으시오. 그만한 돈으로 네 사람이 모두 목숨을 버린다면 되겠소? 여기 이 돈을 드리겠소. 예. 뭐라고요? 노인네 식구들은 모두 꿈인가 싶어 입을 쩍 벌렸다. 그동안 김신조는 돈 포대를 내려놓기가 바쁘게 돌아가 버렸다. 그제야 노인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며 쫓아갔다.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대체 어디 사시는 누구시오?
김신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원도 사는 사람이라고만 알아두시오. 하면서 나귀를 몰고 불이 나게 가버렸다. 이렇게 김신조는 빈손으로 돌아와 금강나루에서 생긴 일을 모친한테 솔직히 고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모친은 조금도 노하지 않고 과연 내 아들이다. 참 잘하였구나 하면서 등이라도 토닥여주고 싶다는 듯이 말했다. 그 모친은 여전히 가난에 쪼들렸다. 그러나 편안히 살다가 나이 85세에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다. 이때 김신조에게 다급한 일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모친을 장사 지낼 산소 자리가 없었다. 때를 물려 내려오는 산도 남은 것이 없고 남의 산을 사자니 돈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모친을 모실 수는 없다. 생각다 못한 김신조는 가깝고 먼 곳을 가리지 않고 산소 자리를 얻으러 다녔다. 행여 마음에 드는 좋은 곳을 값싸게 살 수 있을까 해서였다. 그런 어느 날 강릉 남쪽에서 보기 드물게 훌륭한 산소 자리를 발견했다. 김신조는 그 산 임자가 있는 바로 옆에 큰 마을을 찾아갔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등지고서 양집 아래게 자리 잡은 큰 기와집이 보였다. 그 앞과 좌우에 즐비한 초가집들도 모두 아담했다. 기와집은 어느 부자의 집이요. 둘레의 초가집들은 그 하인의 집들임이 분명해 보였다. 이토록 잘 사는 집이라면 산소 자리쯤 떼어주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김신조는 집주인을 찾았다. 그 집 젊은 주인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김신조를 사랑방에 정중히 맞아들였다. 그뿐 아니라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마침 때가 되었으니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하고 이내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내왔다. 바로로 이럴 때였다. 사랑방 안쪽 미닫이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한 젊은 아낙네가 조용히 들어오더니 한쪽 옆에 엎드려 머리를 숙인 채 말을 못하고 으느껴 울었다. 김신조는 깜짝 놀랐다. 처음부터 음식까지 대접하는 일이 우선 어리둥절할 만큼 수상했는데 이제 또 그 집 여자 주인이 나와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김신조는 얼른 밖으로 몸을 피하려고 일어섰다. 그동안 젊은 주인도 눈이 휘둥그레져 자기 아내부터 흔들었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오? 혹시 이분이 바로... 아낙네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듯이 하며 머리를 쳐들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인데 거기에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반가움과 고마움이 듬뿍 담겨 있었다. 예, 바로 이 어른이십니다. 금강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어른이십니다. 날마다 밤마다 향 피우고 하늘에 빌었더니 이렇게 오늘에서야 만나뵐 줄이야. 아낙네는 또 한 번 말을 잇지 못하고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다. 그제야 김신조는 아주 잊었던 옛날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젊은 주인의 손이 김신조의 옷소매를 붙잡고 있었다. 오, 손님이 바로 우리 은인이시였군요. 자, 절부터 받으십시오. 젊은 주인은 자기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김신조를 아랫목에 앉게 했다. 그리고 김신조가 미처 맞절을 할 겨를도 없이 큰 절을 쌍으로 했다. 김신조는 그들이 지내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저희는 관가에서 풀려나온 후 농사일을 열심히 하여 10년 만에 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갚고자 하여 강원도에 사신다는 말만 믿고 여기 와서 널리 수소문했지만 성함을 알 도리가 없어 정말 초조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이 오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중히 대접하면서 안식구를 시켜 문틈으로 엿보게 했는데 오늘에서야 저희의 뜻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김신조는 보답을 바라기보다 당장 급한 산소자리 이야기를 해야 했다. 실은 나도 그간 무사히 지냈으나 모친을 모실 산소자리 때문에 우연히 찾아왔소. 방금 오다가 본 그 산을 한 구석 싸게 떼어줄 수 없겠소. 원 별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산소뿐이겠습니까? 이 동네 이 근처 논 밭이 사실은 모두 은인께 드리고자 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고향에 남게 하고 저희 내외만이 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은인께서 성함만 써넣으시면 되도록 이렇게 비워둔 것입니다. 젊은 주인은 벽장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 놓았다. 김신조는 그러나 그 호의를 냉큼 받으려 들지 않았다. 정 그렇다면 우선 산소 자리나 쓰게 하고, 그래도 마음이 덜 풀린다면 그 당시 빌려준 1000냥 정도나 갚아주시오. 그대들의 뜻은 물론 고맙고 갸륵하나 애초 내가 한 뜻이 그것은 아니었고, 돌아가신 모친께서도 내가 한 일을 기뻐하셨으니 부디 더는 보답하겠다는 생각은 말아주오. 젊은 주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듣고 보니 오르신 말씀이십니다. 이르신 대로 하겠지만 단지 이번 장례식은 저희가 지성껏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물론 장례 비용을 모두 내겠다는 뜻이다. 김신조는 이것마저 사양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김신조는 모친의 장례를 성대하게 그리고 정성껏 치렀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주었던 돈 1000냥도 따로 돌려받았다. 세상에는 이렇게 착한 사람도 다 있구나. 그렇더라도 이제는 서로가 마음의 부담이 없어져서 다행이다. 김신조는 마음이 사뭇 기뻤다. 그런데 며칠 후 젊은 내외는 종들도 모르게 단둘이서 공주로 돌아가 버렸다. 이 소식을 알리러 온 종 하나가 준 편지가 천만 뜻밖의 사연이었다. 은인께서 아무리 사양하셔도 저희는 애초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세상에 살 염치가 없습니다. 이제 원래 생각대로 전답과 가옥 그리고 종문서를 아울러 은인 앞으로 고쳐 적어서 두고가오니 부디 외람되다 마시고 저희의 마음을 편히 하여 주십시오. 김신조는 당장 사람을 공주로 보냈다. 그 젊은이의 거처를 알아내어 끝까지 사양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허사였다. 공주로 젊은 내외가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 또 그의 늙은 부모도 부유하게 편히 살았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젊은 내외는 강원도에서 돌아온 그 직후 모두들 어디론지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이다. 참 기특하다. 기어코 은혜를 갚으려고 종정마저 감추다이. 이리하여 김신조도 별수가 없었다.